18회 때 문제를 수정했어요. 개공이 금지행위에 해당되는 것은 모두 몇 개인가? 기억, 개공 A는 자기 남편 B 명의로 임대 의뢰인 C와 전세계약을 체결했다. 남편 명의 전세계약도 직접거래 금지행위. 개공이 본인 명의로 하면 당연히 직접거래, 남편 명의로 해도 직접거래 금지행위. 최근 판례니까 기억하셔야 되고, 기억은 금지행위. 니은, 개공 D는 매도 의뢰인 E를 대리해서 매수 의뢰인 F와 거래계약을 체결하였다. 매도 의뢰인만 대리하고 있으니까 일방만 대리하니까 이거는 금지행위가 아니죠. 일방 대리는 금지행위가 아니다. 쌍방을 대리해야 금지행위인데 매도 의뢰인만 대리하고 있잖아요. 일방 대리니까 금지행위가 아닌 거고. 디귿, 중개 의뢰인과 순가중개 계약을 체결하였고 법정 중개보수 한도 내에서 금품을 받았다. 순가중개계약 계약 체결 자체는 금지행위가 아니고, 그리고 법정 중개보수 한도 내로 받으면 금지행위가 아닌 거고, 법정 중개보수 한도를 초과해서 받았을 때 그때 초과보수 금지행위죠. 지금은 법정 중개보수 한도 내로 받았잖아. 이거는 금지행위가 아닌 거다. 다양하게 나오니까 잘 보셔야 돼요. 디귿도 금지행위가 아니고. 리을, 상가 분양을 대행하면서 주택 외 중개대상물에 대한 법정 중개보수를 초과하여 금품을 받았다. 상가 분양 대행 할 수 있는 건데 중개업은 아닌 거죠. 중개업이 아니니까 많이 받아도 초과보수가 아니다. 중개업 통해서 받는 중개보수를 많이 받아야 초과보수죠. 상가 분양 대행은 중개업이 아니니까 초과보수가 아니다. 위임 및 도급, 그것도 마찬가지죠. 위임 및 도급도 중개보수를 받는 게 아니에요. 중개업이 아니기 때문에 많이 받아도 초과보수가 아니다. 미음, 무허가 건물은 중개대상물이죠. 중개대상물 매매를 중개하는 건 금지행위가 아니다. 중개대상물 매매를 업으로 했을 때가 금지행위지. 명초 판매. 중개대상물 매매를 중개하는 건 금지행위가 아닌 거다. 그래서 금지행위가 되는 건 기억 하나밖에 없어요. 답은 1번. 초과보수 금지행위를 정리해 볼게요. 초과보수는 중개보수를 많이 받는 거고요. 중개보수는 중개업을 통해서 받는 게 중개보수. 중개보수를 많이 받으면 초과보수. 그럼 중개업이 아니면은 예를 들어서 분양대행, 중개업이 아니죠? 많이 받아도 초과보수가 아니다. 중개업이 아니니까. 위임 및 도급도 네가 내 일을 맡아서 완성해줘. 이것도 중개업이 아닌 거예요. 말이 다르면 다른 거란 말이에요. 중개업이 아니니까 많이 받아도 초과보수가 아닌 거고. 그런데 공매 대상은 중개보수를 받는 거예요. 판례가 공매는 매매랑 유사하다. 그래서 중개보수 제한 규정이 적용된다. 중개보수를 받는 거다. 그런 말이에요. 많이 받으면 초과보수가 되는 거고. 또 초과보수를 현실적으로 받았을 때 금지행위죠. 요구 약속은 받은 게 없으니까 금지행위가 아닌 거고, 순가중개계약도 계약말 체결하는 건 받은 게 없으니까 금지행위가 아니에요. 계약만 체결했잖아. 차익을 받았을 때 또 차익의 한도 내면 금지행위가 아니고, 받은 차익의 한도를 초과할 때 초과보수 금지행위고, 순가중개계약은 다양하게 나오니까 잘 보셔야 돼요. 그리고 받았으면 금지행위고 받고 돌려줘도, 초과보수를 받고 돌려줘도 금지행위가 되는 거고, 액면 금액이 큰 어음, 당자수표, 어음 당자수표 같은 거예요. 받는 순간의 금지행위, 사후에 나중에 부도가 나는 건 상관이 없어요. 받았을 때가 기준. 받았을 때는 부도가 안 났잖아. 나중에 부도가 나는 건 상관이 없다. 받았을 때 이미 금지행위가 된 거다. 초과보수 금지행위. 그리고 조례를 잘못 해석해서 많이 받았대요. 아파트 분양권인데 상가 유예를 적용한 거. 역시 초과보수 금지행위. 아파트 분양권인데 왜 상가 유예를 적용해? 그리고 초과보수 받는 거 강행 규정이에요. 초강력. 초과보수는 강행 규정이다. 초강력. 힘이 센 거. 무효시키는 거. 뭐만 무효? 초과 부분만 무효. 전부 무효가 아니라 초강력, 초과보수만 강행 규정, 초강력 힘이 센 거 무효시키는 거. 초과 부분만 무효. 강행 규정이 only one. 이거 하나밖에 없어요. 초과보수만 강행 규정이다. 오늘은 여기까지. 쏭쌤에 빠지다. 쏭빠. 22회 때 문제를 수정했어요. 개공이 금지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개공은 건축물이 매매를 중개해서는 안 된다. 틀렸죠? 건축물은 중개대상물. 중개대상물 매매를 중개하는 건 금지행위가 아니다.
중개대상물 매매를 어부라는 게 1년 1천 금지행위. 1번은 틀렸고 2번 개공은 부동산 거래에서 거래 당사자 일방을 대리해서는 안 된다. 틀렸죠. 일방 대리는 금지행위가 아니다. 쌍방 대리가 금지행위지. 2번도 틀렸고 3번 개공이 사례비 명목으로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보수 또는 실비를 초과하여 금품을 받는 것은 금지행위가 아니다. 틀렸죠. 어떠한 명목으로도 한도를 초과해서 받으면 안 돼요. 사례비 명목으로 많이 받아도 초과보수 금지행위예요. 3번도 틀린 거고요. 4번 공인중개사 법령에서 정한 한도를 초과하는 부동산 중개보수 약정은 그 전부가 무효이다. 틀렸죠. 초강력, 초과보수는 강행규정, 초강력 힘이 센 거 무효시키는 거. 뭐만 무효? 초과 부분만 무효. 전부 무효가 아니라 초과 부분만 무효. 강행규정이 초과보수 이것만 강행규정이에요. 다른 건 다 단속규정이고. 5번 등록관청은 개공이 33조 1항이 금지행위를 한 경우에는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맞는 거죠. 답은 5번. 구금지가 전부 다 임등치거든요. 임등치는 등록 취소할 수 있다. 맞는 거고요. 업무정지 명할 수 있다도 맞는 거예요. 임등치는 업무정지가 가능하다. 5번이 맞는 거고 답은 5번. 임의적 등록 취소, 임등치, 등록 취소할 수 있다. 맞는 거고요. 업무정지 명할 수 있다. 맞는 거고요. 임등치는 두 가지가 맞는 표현. 등록 취소 하이한다. 이건 틀린 거고. 그래서 문제를 풀 때 업무정지 명할 수 있는 것은 이런 문제라면 1번 확인설명서, 서니까 정지, 업무정지. 2번 초과보수 금지행위, 구금지가 다 임등치죠. 임등치, 업무정지 가능하고요. 3번 부정한 방법 등록은 절등치니까 업무정지가 안 되는 거고. 그래서 답이 1번, 2번. 업무정지 명할 수 있는 것은 이렇게 물어보면 업무정지랑 임등치를 다 찾는 거다. 임등치는 두 가지가 맞는 표현이니까 등록 취소할 수 있다. 업무정지 명할 수 있다. 이렇게 두 가지가 맞는 표현. 오늘은 여기까지. 쏭쌤에 빠지다. 쏭빠. 20회 때 문제를 수정했어요. 개공이 금지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번 무허가 건물 매매를 어부라는 행위. 금지행위죠. 명초 판매 1년 1천 금지행위. 무허가 건물이 중개대상물이니까 중개대상물 매매를 어부라는 건 명초 판매 1년 1천 금지행위. 중개대상물 매매를 중개하는 건 금지행위가 아니고 중개대상물 매매를 어부라는 건 1년 1천 금지행위고. 2번 중개를 의뢰한 거래 당사자 쌍방을 대리하는 행위. 쌍방 대리는 금지행위. 증거조작단, 직접거래 쌍방 대리 3년 3천 금지행위. 일방 대리는 금지행위가 아니고 쌍방 대리는 금지행위고. 3번 개공이 중개 의뢰인이 대리인과 직접 거래하는 것도 금지행위죠. 그게 그거. 대리인과 거래해도 마찬가지란 얘기죠. 증거조작단, 직접거래 쌍방 대리 금지행위다. 4번 전매 제한을 받지 않는 아파트 거래를 중개하는 행위. 금지행위가 아니죠. 답은 4번. 전매 제한을 받지 않는 건 매매가 허용된 거. 정상적인 아파트예요. 정상적인 아파트 매매를 중개하는 건 금지행위가 아닌 거죠. 매매가 금지된 부동산 매매를 중개하는 게 금지행위고 매매가 허용된 거니까 금지행위가 아닌 거다. 답은 4번. 5번 개공이 무등록으로 중개업하는 자임을 알면서 중개 의뢰를 받았으나 중개를 완성시키지 못한 행위. 금지행위죠. 명초 판매에서 명의를 이용하게 하거나 중개 의뢰를 받거나 둘 중에 한 가지만 하면 금지행위. 중개 의뢰를 받으면 금지행위예요. 중개 완성 여부는 중요한 게 아니다. 무등록 중개업자인 거 알면서 중개 의뢰를 받았으니까 금지행위. 금지행위가 아닌 거는 4번. 정답은 4번. 권리변동이 제한된 부동산 매매를 중개하는 행위. 투기조장 행위를 말하고 있는 거죠. 권리변동이 제한된, 전매가 제한된 같은 말이에요. 전매가 제한된 건 매매가 금지된, 매매가 금지된 부동산 매매를 중개하는 게 투기조장 행위. 투기가 될까봐 매매를 금지시켜 놓은 거예요. 사고 팔면서 프리미엄 붙으니까. 그런데 전매가 허용된 거래. 이거는 매매가 허용된 거니까 정상적인 거니까 매매를 중개해도 금지행위가 아닌 거죠. 그리고
매매가 금지된 부동산 매매를 중개하는 게 투기주장행위. 매매가 금지가 된 건데 임대를 중개하는 건 금지행위가 아닌 거다. 빌려줄 때는 프리미엄이 안 붙으니까 투기랑 상관이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매매가 금지된 부동산 매매를 중개하는 게 금지행위인 거다. 권리변동이 제한된, 전매가 제한된, 매매가 금지된 세 가지 같은 말이고 매매가 금지된 부동산 매매를 중개하는 거. 오늘은 여기까지. 송쌤에 빠지다. 송빠 감기야 제발 떠나줘. 19회 때 문제를 수정했어요. 개공 등의 의무 및 금지행위에 관한 내용으로 틀린 것은 1번 개공 등이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경우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해서 벌하지 아니한다. 맞죠? 비밀 누설은 반의사 불벌죄. 원칙은 처벌되고 합의 보면 불처벌되는 거. 비읍 비밀 누설만 반의사 불벌죄. 비읍 중개사법에 반의사 불벌죄가 하나밖에 없어요. 비밀 누설만 반의사 불벌죄. 1번 맞고 2번 중개보조원은 중개대상물이 매매를 어부라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맞죠? 명초판매 1년 1청 금지행위고 구금지는 명초판매 증거조작단 구금지는 중개보조원도 적용이 돼요. 중개보조원도 구금지 명초판매 증거조작단 그런 거 하면 안 되는 거예요. 2번도 맞고 3번 개공이 미등기 전매를 알선하였으나 중개 의뢰인이 이로 인해서 전매 차익을 얻지 못했어요. 그러면 부동산 투기를 조장하는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틀렸죠. 전매 차익은 중요하지 않다. 매매를 2번 하면 등기도 2번을 해야 돼요. 전매 차익이 중요한 게 아니라 매매를 2번 한 게 중요한 거니까 미등기 전매를 중개하는 건 투기 조장 행위. 전매 차익은 중요한 게 아니었고 3번 틀렸고 답은 3번. 4번 누구든지 안내문 온라인 커뮤니티 등을 이용해서 특정 가격 이하로 중개 의뢰하지 아니하도록 유도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맞죠? 제휴에 제한하고 유도하고 방해하는 거. 지금처럼 특정 가격 이하로 중개 의뢰하지 않도록 유도하는 거. 제휴에 누구든지 적용이 된다. 그래서 중개 의뢰인도 적용이 되는 거. 누구든지 이런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맞는 거고요. 5번은 개공은 업무상 하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되나 중개대상물이 중대한 하자는 중개 의뢰인과 관계에서 비밀에 해당하지 않는다. 맞죠. 중대한 하자는 비밀보다 우선한다. 설명을 해줘야죠. 확인 설명 의무가 비밀보다 우선한다. 5번 맞고 틀린 거 찾는 거 정답은 3번. 미등기 전매를 중개하는 거. 매매계약 체결했고 다시 팔면 두 번째 매매를 전매, 제1매매, 제2매매. 미등기 전매는 등기를 2번 하지 않고 한 방에 넘긴 거. 중간승낙 등기가 되는 게 미등기 전매. 그거는 불법이죠. 매매 2번이면 등기도 2번 해야 돼요. 이유 불문이에요. 그래서 1억 원에 사서 1억 원에 판 거야. 퉁쳤어. 그래서 등기를 한 방에 넘겨요? 그래도 안 된다고. 전매 차익은 중요하지 않다. 매매 2번 했으면 등기도 2번 해 라고 개공이 설명을 해줘야 돼요. 미등기 전매를 중개하는 거 전매 차익이 안 남아도 투기조장행위, 금지행위다. 중개 의뢰인이 요청을 해서 그렇게 해준 거래요. 그래도 금지행위. 요청 들어와도 하면 안 돼요. 요청을 한 중개 의뢰인은 공동정범, 공범으로 처벌되지 않는다. 금지행위, 공범되는 건 아니다. 구금지가 중개 의뢰인은 적용이 안 되니까 금지행위를 요청을 해도 구금지를 중개 의뢰인은 공동정범, 공범으로 처벌되는 건 아니다. 3년 1억으로 처벌되는 건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 다른 법으로 처벌되는 거예요. 금지행위 공범으로 처벌되는 게 아니라. 중개 의뢰인은 구금지가 적용이 안 되니까. 오늘은 여기까지. 송쌤에 빠지다. 송빠! 19회 때 문제를 수정했어요. 개공의 금지행위에 해당하는 것은 1번 아파트를 분양받으려는 자에게 청약통장의 거래를 알선했다. 청약통장, 금지증서, 3년 3천 금지행위. 고민할 필요가 1도 없다. 청약통장, 금지증서는 뭘 하든 매매를 중개하든 매매를 어불하든 뭘 하든 3년 3천 금지행위다. 거래를 알선한 거, 매매를 중개한 거잖아요.
3년 3천 금지행위. 뭘 하든지 간에. 답은 1번. 2번. 부동산 매매를 중개한 계공이 해당 부동산을 다른 계공이 중개를 통해 임차했다. 다른 계공 중개. 이 말만 보이면 괜찮죠. 다른 계공 중개. 그러면 직접 거래가 아니다. 2번은 금지행위 아니고. 3번. 주택임대차 계약에서 임대 의뢰인을 대리해서 타인과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다. 일방 대리니까 금지행위가 아니죠. 임대 의뢰인만 대리하고 있잖아요. 쌍방 대리가 금지행위고 일방 대리는 금지행위가 아니다. 3번도 금지행위 아닌 거고. 4번. 개발제한구역 내의 토지에 대해서 매수 의뢰인과 매매 계약을 체결시켰다. 금지행위 아닌 거죠. 개발제한구역 내의 토지는 매매가 허용된 거. 그냥 정상적인 토지예요. 개발만 안 되는 거지. 매매계약 체결할 수 있잖아요. 중개할 수 있는 거다. 중개대상물이에요. 정상적인 중개대상물인 거니까 낚이면 안 된다. 금지행위 아닌 거고. 매매가 금지된 부동산 매매를 중개했을 때 투기주장행위 금지행위죠. 지금처럼 매매가 허용된 건 상관이 없는 거다. 5번. 다른 계공과의 공동중개를 거부하였다. 아니 뭐 어쩌라고. 금지행위 아니에요. 단체를 구성해서 구성원 외의자와 공동중개를 거부했을 때 그때 금지행위죠. 단체 구성 안 했잖아. 혼자서 거부하는 거는 금지행위가 아니다. 그냥 냅두면 돼 얘는 그냥. 단체 구성해서 담합하는 행동을 해야죠. 단체 구성 안 했잖아. 5번도 낚이면 안 되고 금지행위 아니고. 정답은 1번. 1번만 금지행위예요. 대상물 비교. 1번. 분양권은 동호수가 특정돼 있어서 중개대상물. 중개대상물은 뒤를 봐야 돼요. 매매를 중개하면 금지행위가 아니죠. 중개대상물 매매를 중개하는 건. 중개대상물 매매를 어불하면 명초판매 1년 1천 금지행위. 2번. 청약통장은 금지증서. 틀리면 절대로 안 돼. 고민할 필요가 없거든요. 금지증서는 뭘 하든지 간에 3년 3천 금지행위. 매매를 중개하건 매매를 어불하건 뭘 하든지 간에 3년 3천 금지행위. 3번. 상가분양계약서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중개대상물도 아니고 금지증서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닌 거야. 레알, 종이, 이면지야 이면지. 그래서 뭘 하든지 간에 금지행위가 아니에요. 매매를 중개해도 금지행위 아니고 매매를 어불해도 금지행위 아니고. 어느 게 제일 중요해요? 1번. 분양권, 중개대상물이 제일 중요하다. 종류도 많잖아. 토지, 건축물, 임목, 광업재단, 공장재단, 분양권, 무허가 건물 전부 다 중개대상물이에요. 그런 중개대상물은 뒤를 봐라. 매매를 중개하는 건 금지행위가 아니고 매매를 어불하면 명초판매 1년 1천 금지행위고. 금지증서는 그냥 무조건 3년 3천 금지행위. 아무것도 아닌 건 뭘 하든 금지행위가 아닌 거고. 오늘은 여기까지. 송쌤에 빠지다. 송빠. 17회 때 문제를 수정했어요. 계공이 금지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번. 중개 의뢰인이 토지를 중개하면서 알게 된 정보를 이용해서 그의 토지를 직접 사들였다. 그가 중개 의뢰인이죠. 중개 의뢰인 토지를 직접 사는 건 직접거래 금지행위. 중개 의뢰인과 일체의 거래가 안 된다. 매도, 매수, 임대, 임차, 교환 안 되는 거다. 중개 의뢰인과 거래했으니까 직접거래. 2번. 중개 의뢰인이 상가를 그의 요구에 맞추어 거래를 성사시켜준 대가로 법정 중개 보수의 상한액을 받고 별도로 행운의 열쇠를 받았다. 법정 중개 보수 상한액을 받았으면 더 받으면 안 되는 거죠. 물건을 더 받아도 초과 보수 금지. 행운의 열쇠, 미술작품 다 안 되는 거다. 금품 이렇게 돼 있어서 돈도 안 되고 물건도 안 되는 거. 2번 초과 보수 금지. 3번. 업무상 알게 된 개발업자로부터 입수한 확정되지 않은 개발 계획을 확정된 것처럼 거짓 정보를 제공해서 타인에게 그 지역 임야를 매입하도록 권유해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판단을 그르치는 금지. 거짓된 정보를 제공하는 거, 거짓말하는 거, 속이거나 거짓말하는 거, 판단을 그르치는 금지. 지금 거짓말하고 있잖아요. 확정되지 않은 것을
확정된 것처럼 거짓 정보를 제공하는 거, 거짓말하는 거. 3번도 금지행위. 4번 중개 의뢰인에게 아파트 매매 계약을 체결하게 한 후 이전 등기를 하지 아니하고 타인에게 다시 매매 계약을 체결하게 하였다. 이전 등기를 하지 아니하고 타인에게 다시 매매 계약 체결한 거 미등기 전매죠. 미등기 전매를 중개하는 건 투기 조장 행위, 금지 행위. 매매 2번이면 등기도 2번에 라고 설명해야죠. 전매 차익도 중요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미등기 전매를 중개하는 건 투기 조장 행위다. 금지 행위고요. 5번 매매 계약을 중개함에 있어서 매도 의뢰인이 급박한 사고로 인해 그의 위임받아 매수 의뢰인과 매매 계약을 체결하였다. 매도 의뢰인 위임만 받고 있죠? 매수 의뢰인은 위임받고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일방 위임, 일방 대리는 금지 행위가 아닌 거다. 계약서를 둘이 쓰게 되잖아. 매도 의뢰인 위임받아서 매수 의뢰인과 계약서 둘이 쓰니까 금지 행위가 아니다. 쌍방 대리, 쌍방 위임이 금지 행위. 쌍방 대리, 쌍방 위임은 계약서를 혼자 쓰니까 금지 행위인데 지금처럼 일방 대리, 일방 위임은 계약서를 둘이 쓰게 되니까 금지 행위가 아닌 거다. 그래서 5번이 금지 행위가 아닌 거고 답은 5번. 일방 대리와 직접 거래를 비교해 볼게요. 중개 의뢰인을 대리해서 타인과 거래하는 건 중개 의뢰인만 대리하고 있으니까 일방 대리, 금지 행위가 아니죠. 쌍방 대리가 금지 행위고 지금은 중개 의뢰인 일방만 대리하니까 금지 행위가 아니다. 그런데 중개 의뢰인이 대리인과 거래를 했대요. 이거는 직접 거래 금지 행위. 그게 그거. 어떤 경우인지를 잘 보셔야 돼요. 중개 의뢰인을 대리하고 있는지, 일방 대리, 중개 의뢰인 대리인과 거래를 하는 건지. 중개 의뢰인 대리인과 거래하는 건 그게 그거. 직접 거래니까. 차이점 느낌이 오시나요? 이 정도는 구분할 수 있어야 돼요. 오늘은 여기까지. 쏭쌤이 빠지다. 쏭빠! 금지행위 체계도를 먼저 설명드리고 문제를 풀게요. 33조 1항의 금지행위, 2항의 금지행위. 1항의 금지행위 9개가 있어서 9금지. 중개 의뢰인은 적용이 안 되죠? 누구든지 적용되는 게 아니니까. 2항의 금지행위 제한하고 유도하고 방해하는 거. 유도하는 게 3가지가 있어서 5가지가 있는 거예요. 중개 의뢰인도 적용되죠. 누구든지 적용되니까. 제휴해 이 5가지는 중개 의뢰인도 적용된다. 9금지 명초 판매 증거 조작단. 9금지가 다 임등치는 되는데 명초 판매 1년 1천, 증거 조작단 3년 3천, 제휴해는 3년 3천, 명초 판매만 1년 1천, 나머지는 다 3년 3천. 그리고 조작단과 제휴해 포상금 주는 거, 조작하는 거, 단체 구성 담합하는 거, 제한하고 유도하고 방해하는 거, 조작단과 제휴해 포상금 준다. 명초 판매 포상금 안 준다. 금지 증서 포상금 안 주는 거다. 직접 거래 쌍방 대리 포상금 안 주는 거다. 투기 조장 행위도 포상금 안 주는 거예요. 조작하는 거 포상금 주는 건데 투기 조장 행위는 포상금 주는 거 아닌 거고. 금지 행위 체계도에서 3가지가 문제가 되죠. 중개 의뢰인 적용되고 적용 안 되고, 제휴해 중개 의뢰인 적용되고 나머지는 중개 의뢰인 적용 안 되고, 그리고 1년 1천, 3년 3천, 명초 판매 1년 1천, 나머지는 다 3년 3천, 그리고 포상금 주는 거, 안 주는 거, 조작단과 제휴해 포상금 주는 거, 나머지는 포상금 안 주는 거. 문제 풀게요. 35회 때 문제를 수정했어요. 작년 문제를 수정한 거죠. 누구든지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줄 목적으로 개공 등의 업무를 방해해서는 아니 되는 행위를 모두 고른 것은 누구든지 적용되는 거, 제휴해, 제한하고 유도하고 방해하는 거, 33조 2항의 금지 행위를 찾는 거, 기업, 권리 변동이 제한된 부동산 매매를 중개하는 등 부동산 투기를 조장하는 행위, 33조 1항의 금지 행위죠. 증거 조작단, 투기 조장 행위, 명초 판매 증거 조작단은 33조 1항의 금지 행위. 누구든지 적용되는 게 아니다. 중개 보조원까지만 적용되는 거지. 기억은 X, 니은, 안내문, 온라인 커뮤니티 등을 이용해서 특정 가격 이하로 중개 의뢰하지 않도록 유도하는 행위. 제휴해,
33조 2항의 금지행위, 제한하고 유도하고 방해하는 거. 니은은 맞고. 디귿 개공 등에게 중개대상물을 시세보다 현저하게 높게 표시 광고하도록 강요하거나 대가를 약속하고 시세보다 현저하게 높게 표시 광고하도록 유도하는 행위. 제유해. 제한하고 유도하고 방해하는 거. 누구든지 적용되는 거. 33조 2항의 금지행위. 디귿 맞고. 리을 단체를 구성해서 특정 중개대상물에 대해서 중개를 제한하거나 단체 구성원 외의자와 공동 중개를 제한하는 행위. 33조 1항의 금지행위죠. 증거조작 단. 단체 구성 담합하는 거. 33조 1항의 금지행위는 누구든지 적용되는 게 아니다. 중개 보조원까지만 적용되는 거고. 니은, 디귿, 제한하고 유도하고 방해하는 거. 제유해. 33조 2항의 금지행위 누구든지 적용되는 거. 그래서 답은 3번. 오늘은 여기까지. 쏭쌤에 빠지다. 쏭빠. 22회 때 문제를 수정했어요. 개공이 확인 설명 의무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기억, 권리관계의 경우 성실 정확하게 확인 설명하고 등기사항 증명서 등의 근거 자료를 권리를 취득하려는 의뢰인에게 제시한다. 맞는 거죠? 확인 설명은 성실 정확하게 말로 설명도 하고 그리고 설명의 근거 자료도 제시하고 두 가지를 모두 다 하는 거예요. 앤드란 말이에요. 확인 설명하고 잘 돼 있고 그리고 권리관계니까 등기사항 증명서가 근거 자료가 되는 거고 또 확인 설명 누구에게 하는 거다? 취득 의뢰인에게. 기억은 맞고. 니은 개공이 자료 요구에 대해 중개 의뢰인이 자료를 제공하지 않은 경우 개공은 중개대상물에 대해서 직접 조사할 의무가 있다. 니은은 X. 불응 시 설명 플러스 기재. 자료 요구는 할 수 있다. 권한. 자료 요구했는데 불응하면 불응 사실 설명하고 확인 설명서에 기재하는 거. 직접 조사는 쳐들어가는 거야. 남의 집에 막 쳐들어가고 그런 건 아니다. 자료 요구 불응하면 불응 사실 설명하고 확인 설명서에 기재 적는 거. 그래서 니은도 틀렸고. 디귿 법인 분사무소에서 중개가 완성되어 거래계약서를 작성하면서 확인 설명서를 작성한 경우에는 대표자가 서명 및 날인해야 한다. 틀렸죠. 분사무소는 책임자가 서명 및 날인. 주된 사무소가 대표자, 분사무소는 책임자. 따로따로. 분사무소니까 책임자가 서명 및 날인해야죠. 디귿도 틀린 거고. 리을 주택임대차 중개에서 관리비 금액과 그 산출 내역은 확인 설명의 대상이 아니다. 틀렸죠. 관리비는 주택임대차 중개에서만 확인 설명 사항이 돼요. 어디서만? 주택임대차 중개에서만. 리을 틀린 거고 이따가 다시 정리를 해볼게요. 미음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서 서식에 확인 설명이 근거 자료로 등기 권리증도 명시되어 있다. 맞죠? 소유자의 진정성을 확인할 수 있으니까 등기 권리증 근거 자료가 되는 거다. 미음은 맞는 거고 여기서 제일 주의사항. 틀린 거 찾는 거예요. 틀린 거. 옳은 거 찾는 게 아니라. 답은 그래서 2번. 관리비 금액과 그 산출 내역. 주택임대차 중개의 경우에만 관리비를 확인 설명하는 거예요. 상가 X, 매매 X, 주택임대차 중개의 경우에만 관리비를 설명하는 거다. 그러면 주택임대차에서 관리비를 설명했으니까 확인설명서를 작성할 때 확인설명서 임대차 확인사항에 관리비를 적는다. 그럼 틀려요. 관리비를 확인설명서 관리에 관한 사항이 적는 거예요. 뭘 물어보나 잘 보셔야 돼. 관리비를 주택임대차 중개에서 확인 설명을 하는 건지 물어보면 해야 된다고. 확인 설명, 설명할 때는. 근데 적을 때, 확인 설명서에 적을 때는 어디 적으라고요? 임대차 확인 사항이 적는 게 아니라 관리에 관한 사항이 적는 거다. 그러니까 뭘 물어보나 잘 보셔야 돼요. 오늘은 여기까지. 쏭쌤에 빠지다. 쏭빠. 17회 때 문제를 수정했어요.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 의무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개공은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원본, 사본 또는 전자문서를 3년간 보존해야 한다. 공인전자문서센터에 보관된 경우는 제외. 맞는 거죠? 확인설명서는 3년간 보존 방식은 원본, 사본, 전자문서 셋 중 한 가지를 3년간 보존하는 거고 공인전자문서센터에 보관됐으면 따로 보존 안 해도 되고 1번 맞고 2번 개공은 거래계약서를 작성하는 때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를 작성해서 거래 당사자에게 교부해야 한다. 맞죠? 확인설명서 작성은 중개 완성됐을 때 작성해서 거래 당사자에게 교부하는 거죠. 확인설명이랑 헷갈리면 안 돼. 확인설명은 중개 의뢰받고 중개 완성 전에 취득 의뢰인에게 설명하는 거고 지금은 확인설명서 작성 교부니까 중개 완성 시에 작성해서 거래 당사자에게 교부. 2번 맞고 3번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는 중개보수 및 실비 금액과 그 산출 내역을 기재해야 한다. 맞는 거죠? 취중바닥토, 취득세, 중개보수, 바닥면의 상태, 토지용계, 취중바닥토, 확인설명사항도 되고 확인설명서에 기재도 하는 거고 내가 말로 설명한 건 확인설명서에 기재, 적는 거니까 취득세, 중개보수, 바닥면의 상태, 토지용계, 취중바닥토, 확인설명사항 된다. 확인설명서 기재사항도 되는 거다. 뭐는 아니었죠? 전속중개계약책이라고 공개하는 정보는 아니죠. 취중바닥토는 공개하는 정보는 아니다. 확인설명사항 되고 말로 설명하고 확인설명서에 기재도 하는 거고 3번도 맞고요. 4번 개공은 확인설명을 위해서 필요한 경우 중개대상물이 매도 의뢰인 등에게 해당 중개대상물이 상태에 관한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맞죠? 자료 요구는 할 수 있다. 권한이고요. 누구에게? 집주인에게. 매도 의뢰인 등, 그러니까 매도 의뢰인, 임대 의뢰인, 집주인에게 자료 요구할 수 있다. 의무가 아니에요. 권한이에요. 자료 요구에서 불응하면 불응사실 설명하고 확인설명서에 기재도 해야 되고 불응시 설명 플러스 기재. 4번 일단 맞고요. 5번 개공이 성실 정확하게 확인 설명하지 않거나 설명의 근거 자료를 제시하지 않은 경우 업무정지 사유에 해당한다. 틀렸죠.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소공이면 자격정지인 거고 개공은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예요. 이거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5번 지문은 일단 5번 틀렸고 5번이 정답. 성실 정확하게 확인 설명하지 않거나 설명의 근거 자료를 제시하지 않은 경우 확인 설명을 똑바로 하지 않은 경우예요. 확인 설명을 아예 안 한 게 아니라 똑바로 못한 거. 그러면 개공은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소공은 자격정지. 소공 때문에 잘 보셔야 돼. 아예 확인 설명을 안 했으면 소공은 제재를 받지 않는다. 잘라버리는 거, 해고하는 거예요. 개공은 이래나 저래나 다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소공은 확인 설명을 아예 하지 않으면 제재를 받지 않고 해고하는 거고 확인 설명을 똑바로 못하게 되면 성실을 정확하게 확인 설명하지 않거나 설명의 근거제로 제시하지 않은 거 확인 설명 똑바로 못한 거 소공 자격정지다. 소공 때문에 어떤 경우인지 잘 보셔야 돼요. 오늘은 여기까지. 송쌤에 빠지다. 송빠 21회 때 문제를 수정했어요.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서식은 주거용 건축물, 비주거용 건축물, 토지, 임목광업지단 공장재단으로 구분되어 있다. 맞죠? 네 가지로 세분화가 되어 있어요. 그리고 각각에 대해서 영문 서식이 있어요. 잉글리시 버전, 영어로 된 것도. 1번 맞고 2번 소공이 해당 중개행위 한 경우 개공과 함께 서명 및 날인해야 한다. 맞죠? 소공은 단독으로 한 게 아니라 함께 하는 거다. 개공이 중개 완성되면 무조건 하니까 소공은 함께 하는 거죠. 법인은 주된 사무소는 대표자가 함께, 분사무소는 책임자가 함께 하는 거고 2번도 맞고 3번 매매의 경우 취득 시 부담해야 될 조세의 종립세율은 모든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서 서식에 공통으로 기재할 사항이다. 취득세는 공통이죠. 세금 관련된 거, 취득세, 세금 낼 거잖아. 중개보수, 중개보수는 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취득세, 중개보수
모든 확인 설명서에 공통이다. 그리고 취득세는 매매의 경우에, 임대차는 기재 제외니까, 임대차에서는 취득세를 안 내니까 매매의 경우에 모든 확인 설명서에 취득세 기재해야 된다. 3번도 맞고요. 4번 비주거용 건축물 서식에는 비선호 시설이 있는지 여부를 표시해야 한다. 틀렸죠? 비선호 시설은 주거용과 토지에만 있는 거예요. 비주거용에는 비선호 시설이 없다. BBX. 아무 때나 비비는 거 아니다. BBX. 비주거용에는 비선호 시설이 없다. BBX. 4번 틀렸고 정답은 4번. 5번 주거용 건축물 서식에는 판매 및 의료시설에 관한 사항이 기재란이 없다니까 맞죠? 입지조건, 도로, 대중교통, 주차장, 교육시설 이렇게 4가지만 이제 입지조건, 대도교주. 판매 및 의료시설은 원래 입지조건이었는데 작년에 삭제가 됐죠. 작년에 개정된 내용이니까 시험에 나올 수 있어요. 입지조건은 대도교주, 대중교통, 도로, 교육시설, 주차장, 대도교주 이렇게 4가지. 판매 및 의료시설은 아닌 거다. 그래서 5번도 맞고 틀린 거 찾는 거 답은 4번. 확인 설명서 기재사항을 비교를 해볼게요. 1번 모든 확인 설명서 그러면 주거용, 비주거용, 토지, 임목, 광업재단, 공장재단 4가지. 모든 확인 설명서 공통 기재사항 굉장히 많지만 일단 2가지만 세금 관련된 거, 취득세, 세금 낼 거고 중개보수 줄 거니까 취득세, 중개보수 모든 확인 설명서의 공통. 2번 주거용 건축물 확인 설명서에만 있는 것도 굉장히 많아요. 우리는 한 가지만 환경조건, 집에 살면서 환경 쾌적해야 된다. 환경조건은 주거용 건축물에만. 3번 주거용과 토지에만 있는 거 비선호 시설이죠. 비주거용은 비선호 시설이 없다고. BBX. 아무 때나 비비는 거 아니다. 비주거용에는 비선호 시설이 없다. 임목, 광업재단, 공장재단에도 비선호 시설은 없어요. 비선호 시설은 주거용과 토지에만 있는 거. 비주거용은 비선호 시설이 없다. 오늘은 여기까지. 쏭쌤에 빠지다. 쏭빠! 20회 때 문제를 수정했어요. 중개대상물이 확인 설명에 관한 내용으로 틀린 것은 1번 개공이 서명 및 날인해야 하는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서는 교부하는 확인 설명서를 의미하고 보존하는 확인 설명서는 포함되지 않는다. 맞죠? 최근 판례. 서명 및 날인 확인 설명서는 교부하는 확인 설명서만, 보존하는 확인 설명서는 거기에 포함이 안 된다. 1번 맞고요. 최근 판례니까 기억하셔야 돼요. 2번 개공은 권리를 취득하려는 중개 의뢰인에게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 시 그 근거 자료를 제시해야 한다. 확인 설명은 취득 의뢰인에게 성실 정확하게 설명도 하고 설명의 근거 자료도 제시를 하고 누구에게? 권리를 취득하려는 중개 의뢰인에게. 확인 설명서 교부는 거래 당사자 쌍방 교부하는 거고 확인 설명은 취득 의뢰인에게. 2번도 맞고. 3번 개공이 중개대상물의 상태에 관한 자료 요구에 매도 의뢰인이 불응한 경우 개공은 이를 매수 의뢰인에게 설명하고 확인 설명서에 기재해야 한다. 맞는 거죠. 자료 요구에 불응하면 불응 사실을 설명하고 확인 설명서에 기재도 하는 거고 불응 시 설명 플러스 기재. 설명만 하면 된다. X. 아니면 직접 조사해야 한다. 막 쳐들어간다. 그런 거 X. 불응 시 설명 플러스 기재. 3번도 맞는 거. 4번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서 원본, 사본 또는 전자문서 셋 중 한 가지를 개공이 보존하는 거고요. 보존기간은 3년. 공인 전자문서센터에 보관된 경우에는 제외. 전자계약책이라면 공인 전자문서센터에 보관이 되고 그런 경우에는 사무소에 따로 보존 안 해도 되고. 4번 맞는 거고. 거래계약서도 똑같은데 보존기간이 5년. 보존 방식은 확인설명서 거래계약서가 똑같다. 보존 기간만 차이점. 확인설명서는 3년, 거래계약서는 5년. 4번 맞고. 5번 개공은 중개가 완성된 때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를 작성해서 권리를 취득하려는 중개의뢰인에게만 교부하면 된다. 5번이 틀렸죠. 답은 5번. 확인설명서 작성은 중개 완성됐을 때 작성하고 거래 당사자 쌍방에게 교부하는 거죠. 거래 당사자에게 교부, 그게 거래 당사자 쌍방을 말하고
거래 당사자 쌍방, 거래 당사자 모두에게 교부하는 거다. 거래 당사자에게 교부 이렇게 나와도 맞는 거예요. 거래 당사자가 2명을 말하니까. 확인설명서 작성하는 건지 확인설명하는 건지 헷갈리면 안 되고, 확인설명은 중개 의뢰받고 중개 완성 전에, 그리고 취득 의뢰인에게 설명하는 거고, 확인설명서 작성은 중개 완성됐을 때 작성해서 거래 당사자 쌍방 교부하는 거고. 그래서 5번 틀렸고 정답은 5번. 확인설명서 작성을 정리해 볼게요. 1번 주체, 개공 작성 권한도 있고 의무도 있고, 작성하지 않으면 선입과 정지, 업무 정지, 확인설명서, 선입과 정지, 개공 업무 정지. 소공은 작성 권한 있지만 작성 의무는 없다. 작성하지 않았다고 해서 어떤 제재를 받는 건 아니에요. 작성할 수 있지만 작성 의무는 없다. 중개보조는 권한 의무 다 없는 거고, 시점은 중개가 완성돼서 거래계약서를 작성하는 때 같이 작성하는 거. 중개 완성은 반드시 돼야죠. 중개 완성돼서 거래계약서 쓸 때 확인설명서를 같이 작성하는 거니까. 교부 대상자는 거래 당사자 쌍방에게 교부하는 거. 거래 당사자에게 교부 이렇게 나와도 이게 쌍방 2명을 말하고 있는 거다. 매도인, 매수인, 임대인, 임차인, 거래 당사자 쌍방 교부하고 3년간 보존하고, 보존 방식은 원본도 되고 사본도 되고 전자문서도 되고 셋 중 한 가지를 보존하는 거고, 공인 전자문서센터에 보관됐으면 따로 보존 안 해도 되고, 보존 방식이 거래계약서 확인설명서는 똑같다. 보존 기간만 차이점. 확인설명서는 3년, 거래계약서는 5년. 보존 방식은 똑같고, 그리고 서명 및 날인. 확인설명서 거래계약서는 서명 및 날인. 개공은 중개 완성되면 무조건 서명 및 날인. 서명 또는 날인, 그러면 X. 서명 및 날인. 개공은 일을 안 했더라도 중개 완성되면 무조건 하는 거고, 소공은 해당 중개인이 했을 때 개공과 함께 서명 및 날인. 서명 또는 날인, 그러면 X. 개공, 소공은 서명 및 날인. 다만 개공은 무조건 하는 거, 소공은 해당 중개인이 했을 때 개공과 함께 하는 거. 주된 사무소는 대표자가 하는 거고, 분사무소는 책임자가 하는 거고, 따로따로. 오늘은 여기까지. 송쌤에 빠지다. 송빠. 19회 때 문제를 수정했어요. 주거용 건축물 확인설명서 작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거. 1번 단독주택, 공동주택, 주거용 오피스텔로 구분하여 표시한다. 맞는 거죠? 단독주택, 공동주택 두 가지로 구분한다 그러면 X. 주거용 오피스텔까지 해서 세 가지예요. 작년에 개정된 내용이니까 주의하셔야 되고, 단독주택, 공동주택, 주거용 오피스텔 세 가지로 구분해서 표시하고. 1번 맞고, 2번 대상 물건의 상태에 관한 자료 요구 사항에서 매도 임대 의뢰인에게 자료 요구한 사항 그리고 관련 자료 제출 여부를 기재한다. 맞는 거죠? 자료 요구할 수 있고 매도 임대 의뢰인에게 불응하면 불응 사실을 설명하고 기재를 하는 거잖아요. 기재를 여기에다가 대상 물건 상태에 관한 자료 요구 사항 여기에 기재를 하는 거예요. 자료 요구했고 자료 요구에 불응했다고. 그래서 2번도 맞고. 3번 용도지역, 용도지구, 토지용계획 확인서로 확인하는 게 맞고요. 건폐율 상한, 용적률 상한은 시군조례, 이것도 맞는 거죠. 공법상 이용제한 거래 규제는 원칙이 토지용계획 확인서로 확인하는 거니까 용도지역, 용도지구, 토지용계획 확인서로 확인하는 게 맞고요. 그런데 토지용계획 확인서로만 확인하면 안 되죠. 건폐율 상한, 용적률 상한, 시군조례, 계획자가 들어가 있으면 개공이 별도로 확인하는 거고. 일단 3번도 맞고. 4번 권리관계에 등기부 기재사항, 민간임대 등록 여부, 계약갱신요건 행사 여부를 기재한다. 틀렸죠. 답은 4번. 권리관계에 등기부 기재사항만 기재해요. 작년에 개정됐어요. 개정 전에는 민간임대 등록 여부, 계약갱신요건 행사 여부도 권리관계에 기재하는 건데 지금은 아니에요. 지금은 권리관계에 등기부 기재사항만 기재한다. 4번 틀렸고. 5번 입지조건, 관리 관한 사항은 개공이 확인하여 기재한다. 맞는 거죠? 기본 확인 사항이니까. 기본 확인 사항은 자료 요구가 안 돼요. 개공이 확인하여 기재한다. 기본 확인 사항인데 개공이 확인하여 기재한다. 그럼 맞는 거예요. 5번 맞고, 틀린 거 찾는 거 정답은 4번.
주거용 건축물 확인설명서 기재사항, 기본 확인사항, 세부 확인사항, 중개보수 등에 관한 사항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서 기재를 하는 거고요. 세부 확인사항이 5가지, 실제 권리관계, 상태 2가지, 환경조건, 그리고 현장 안내까지. 현장 안내도 세부 확인사항. 현장 안내는 자료 요구가 안 돼요. 현장 안내를 빼고 다른 세부 확인사항은 자료 요구할 수 있고, 현장 안내는 현장 안내를 누가 했나 이렇게 체크하는 건데 무슨 자료 요구를 해. 현장 안내 누가 했나 이렇게 체크하면 되는 건데. 그래서 현장 안내는 자료 요구 안 되고, 현장 안내를 제외한 다른 세부 확인 사항은 자료 요구할 수 있고, 세부 확인 사항이 아니면 기본 확인 사항. 기본 확인 사항은 자료 요구가 안 돼요. 기본 확인 사항이다. 그럼 자료 요구 안 된다. 개공이 확인하여 기재한다. 아까 입지 조건, 관리에 관한 사항, 기본 확인 사항, 개공이 확인하여 기재한다. 그럼 맞는 거였고. 그리고 중개보수 등에 관한 사항은 중개보수, 실비, 개, 합계 금액, 그리고 지급 시기를 적는 거고. 뭐를 외우셔야 돼요? 세부 확인 사항 5가지를 외우셔야 돼. 실제 권리 관계, 상태 2가지, 환경 조건, 현장 안내 이렇게 5가지가 세부 확인 사항이다. 현장 안내를 제외한 다른 세부 확인 사항은 자료 요구할 수 있다. 오늘은 여기까지. 쏭쌤에 빠지다. 쏭빠. 21회 때 문제를 수정했어요. 주거용 건축물 확인 설명서 작성 방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확인 설명의 근거 자료에 국세납세 증명서, 지방세납세 증명서는 명시되어 있지 않다. 틀렸죠. 국세납세 증명서, 지방세납세 증명서, 확정일자 부여 현황, 전입세대 확인서 이 4가지는 주택임대차 중개할 때 필요한 서류니까 근거 자료로 명시가 되어 있어요. 작년에 개정된 내용이니까 기억하셔야 돼요. 1번 틀렸고, 2번 비선호 시설, 입지 조건, 관리 가는 사항은 매도 임대 의뢰인에게 자료 요구하여 확인한 사항을 기재한다. 틀렸죠. 비선호 시설, 입지 조건, 관리 가는 사항은 기본 확인 사항. 세부 확인 사항이 아니면 기본 확인 사항. 기본 확인 사항은 자료 요구가 안 돼요. 개공이 확인하여 기재한다. 이렇게 해야 돼. 자료 요구하는 게 아니라. 2번 틀렸고, 3번 매매의 경우 도시군 계획시설, 지구단위 계획구역, 그 밖에 도시군 관리 계획, 계획자가 들어가 있는 건 개공이 확인하여 기재한다. 맞는 거죠. 정답은 3번. 계획자가 들어가 있는 건 기본 확인사항. 세부 확인사항이 아니라 기본 확인사항이니까 개공이 확인하여 기재한다. 다만 개공이 확인할 때 토지이용계획 확인서로 확인하는 건 아니다. 개공이 별도로 확인하는 거지. 어쨌거나 기본 확인사항인데 개공이 확인하여 기재한다. 그럼 맞는 거예요. 3번 맞는 거고, 여기 매매의 경우라고 써있는 이유는 임대차의 경우에는 기재 생략 가능하니까. 그래서 매매의 경우에 계획자가 들어가 있는 거 개공이 확인하여 기재한다. 3번 맞고, 4번 임대차의 경우 개별 공시지가, 건물, 주택 공시가격을 반드시 기재해야 한다. 틀렸죠. 임대차의 경우 공시지가 기재를 생략할 수 있다. 기재를 생략할 수 있으니까 반드시 기재해야 한다. 틀린 거죠. 4번 틀렸고, 5번 취득시 부담할 조세의 종이윗세율, 취득세죠. 중개 완성되기 전 지방세법 내용을 확인하여 기재하며 임대차의 경우에도 기재해야 한다. 틀렸죠. 임대차에서는 취득세를 안 내니까 기재를 제외한다 그렇게 해야지. 생략도 아니에요. 기재를 제외한다. 임대차에서는 취득세를 안 내니까. 5번도 틀린 거고, 옳은 거 찾는 거 정답은 3번. 임대차에서 정리를 해볼게요. 1번 공법상 이용 제한 거래 규제, 임대차에서 기재 생략 가능. 적어도 되고 안 적어도 되고, 매매는 적는 거고 임대차에서 그렇다는 거예요. 2번 공시지가 임대차에서 기재 생략 가능. 적어도 되고 안 적어도 되고, 임대차에서, 매매에서는 기재를 하는 거고요. 3번
취득 시 부담해야 될 조세의 종이 및 세율, 취득세, 임대차에서 기재, 제외. 임대차에서는 취득세를 안 내니까 생략이 아니라 기재, 제외. 아예 안 적는다고. 매매에서는 적는 거고요. 임대차에서는 취득세를 안 내니까 기재, 제외한다. 오늘은 여기까지. 쏭쌤에 빠지다. 쏭빠. 25회 때 문제를 수정했어요. 개공이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작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개공은 중개가 완성돼서 거래계약서를 작성하는 때 확인설명사항을 서면으로 작성해서 거래 당사자에게 교부하고 확인설명서 원본, 사본 또는 전자문서를 5년간 보존해야 한다. 틀렸죠? 3년간 보존. 보존 기간이 틀렸네요. 중개 완성됐을 때 작성하고 거래 당사자에게 교부하고 원본, 사본, 전자문서 셋 중 한 가지를 보존하면 되는데 보존 기간은 3년, 거래계약서는 5년, 보존 방식은 확인설명서, 거래계약서 똑같아요. 보존 기간이 차이점. 확인설명서 3년, 거래계약서 5년. 1번 틀렸고 2번. 개공은 중개대상물이 상태에 관한 자료 요구에 매도 의뢰인이 불응한 경우 그 사실을 매수 의뢰인에게 설명하였다면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 기재하지 않아도 된다. 틀렸죠? 자료 요구에서 불응하면 불응 시 설명 플러스 기재, 설명도 하고 확인설명서에 기재도 해야 되고 2번 틀렸고 3번.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는 개공이 서명 또는 날인, 벌써 틀렸죠? 개공, 서명 및 날인, 해당 중개에 의한 소공도 함께 서명 및 날인, 개공, 소공, 서명 및 날인, 확인설명서, 거래계약서 두 가지는 서명 및 날인, 개공은 무조건 하는 거고 소공은 해당 중개행위 했을 때 개공과 함께 하는 거고 서명 또는 날인 X, 서명 및 날인 3번도 틀렸고요. 4번 공동중개의 경우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는 참여한 개공 중 1인이 서명 및 날인하면 된다. 틀렸죠. 참여한 모든 개공이 서명 및 날인 1인만 하면 된다. 틀린 거고요. 4번 틀렸고 5번 중개가 완성된 후 개공이 확인설명서를 작성해서 교부하지 아니한 것만으로도 업무정지 사유에 해당한다. 맞죠. 확인설명서 서니까 정지, 업무정지, 서 하면 정지, 업무정지. 답은 5번이고 제재를 조금 더 정리를 해볼게요. 서명 및 날인과 작성교부 보존이 다른 거죠. 확인설명서, 거래계약서가 내용이 똑같아요. 1번 확인설명서, 거래계약서에 서명 및 날인을 하지 않은 거 개공은 서니까 정지, 업무정지, 소공은 자격정지. 해당 중개행위 했으면 서명 및 날인을 해야 되는데 하지 않으면 자격정지. 2번 확인설명서, 거래계약서, 작성교부 보존하지 않은 거 개공은 서니까 정지, 개공은 확인설명서, 거래계약서, 서니까 정지, 업무정지. 소공은 작성교부 보존하지 않아도 제재를 받지 않는다. 작성교부 보존 의무가 없기 때문에 소공은. 그래서 소공 때문에 서명 및 날인, 작성교부 보존을 구분을 하고 있는 거예요. 개공은 서니까 정지, 서명 및 날인이건 작성교부 보존이건 개공은 서, 정지. 소공은 서명 및 날인은 자격정지, 작성교부 보존은 제재 안 받고. 오늘은 여기까지. 쏭쌤에 빠지다. 쏭빠. 22회 때 문제를 수정했어요. 거래계약서 작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기억, 개공은 그 원본, 사본 또는 전자문서를 3년 동안 보존해야 한다. 공인전자문서센터에 보관된 경우는 제외. 3년이 틀렸죠? 5년간 보존. 확인설명서가 3년, 거래계약서 5년. 보존 방식은 똑같죠? 확인설명서, 거래계약서 보존 방식은 원본, 사본, 전자문서 셋 중 한 가지를 보존하고 공인전자문서센터에 보관됐으면 따로 보존 안 해도 되고 보존 방식은 똑같은데 보존 기간 확인설명서는 3년, 거래계약서는 5년. 기억 틀렸고 니은 거래 당사자가 원할 때에는 매수인이 성명을 공란으로 둘 수 있다. 틀렸죠. 거래계약서 작성은 개공 의무예요. 거래 당사자가 거래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겠대. 그래도 작성해야 돼요.
거래계약서 작성은 개공 의무다. 성명란을 공란으로 두기를 원해. 그래도 적어 넣어야 된다. 거래계약서 작성은 개공 의무니까요. 니은도 틀렸고. 디귿. 개공은 반드시 정해진 서식을 사용해야 한다. 거래계약서는 표준 서식이 없죠. 없는데 어떻게 사용해? 거래계약서는 표준 서식이 없다. 확인설명서는 표준 서식이 있어요. 주거용, 비주거용, 토지, 임목, 광업재단, 공장재단. 네 가지로 세분화가 돼서 확인설명서는 표준 서식이 있고 거래계약서는 표준 서식이 없고요. 디귿 틀렸고. 리을. 개공이 거래 금액을 거짓으로 기재하면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거짓 기재, 이중계약서 같은 말이죠. 다운계약서, 업계약서 둘 중 하나 거짓말이니까 거짓 기재, 이중계약서는 임동치. 리을 맞는 거고. 진짜 주의할 거. 틀린 거 찾는 거예요. 옳은 게 아니라. 답은 그래서 4번. 옳은 건지 틀린 건지 박스 형태 문제에서 실수를 많이 하니까 틀린 거 찾는 거였다. 답은 4번. 붕어들도 많을 것 같아. 표준서식 정리하고 있어야 돼요. 일반중개계약서 표준서식 있죠? 있기는 한 거야. 사용 의무는 없어요. 전속중개계약서 표준서식 있고 사용 의무도 있고. 확인설명서 표준서식 있죠? 네 가지로 세분화가 돼서 있다 그랬어요. 사용 의무도 있어요. 거래계약서는 표준서식이 없죠. 없으니까 사용 의무도 없는 거지. 없는 걸 어떻게 사용해? 그러면 어느 게 중요할까요? 일반중개계약서. 표준서식이 있는데 사용 의무가 없잖아요. 전속중개계약서는 있고 확인설명서 있고 거래계약서는 없고. 그래서 일반중개계약서가 34회 때 정답으로 나온 거다. 일반중개계약서 표준서식이 있기는 하다. 사용 의무는 없는데. 그 다음 두 번째 중요한 건 거래계약서예요. 거래계약서는 표준서식 없다. 사용 의무도 없는 거다. 오늘은 여기까지. 쏭쌤에 빠지다. 쏭빠! 25회 때 문제를 수정했어요. 개공이 거래계약서 작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물건 인도 일시는 거래계약서에 기재할 사항이 아니다. 틀렸죠. 물건 인도 일시, 권리 이전 내용, 확인 설명서 교부일자, 그 밖의 약정 내용, 인권서약에서 물건 인도 일시, 거래계약서 기재 사항이에요. 나중에 부동산 거래 신고할 때 부동산 거래 신고 사항이 아닌 거지. 거래계약서에는 적는 거다. 인권서약에서 물건 인도 일시. 1번 틀렸고 2번. 해당 중개인이 한 소공도 거래계약서를 작성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소공만 서명 및 날인하면 된다. 앞에는 맞는데 뒤가 틀렸네. 소공은 해당 중개인이 했을 때 개공과 함께 서명 및 날인. 소공만 하면 되는 게 아니라 개공도 해야 돼요. 개공은 무조건 하는 거니까 소공은 개공과 함께 서명 및 날인. 소공만 하면 된다. 틀린 거고. 3번. 거래계약서는 국장이 정하는 표준서식으로 작성해야 한다. 틀렸죠. 거래계약서는 표준서식이 없다. 거래계약서는 표준서식이 없다고. 확인설명서가 표준서식이 있었죠. 거래계약서는 표준서식이 없다. 3번도 틀렸고. 4번. 법인이 분사무소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 그 분사무소에서 작성하는 거래계약서에 분사무소 책임자가 서명 및 날인해야 한다. 맞죠? 답은 4번. 분사무소에서는 분사무소 책임자가 서명 및 날인, 주된 사무소는 대표자가 서명 및 날인. 따로따로예요. 분사무소니까 분사무소 책임자가 서명 및 날인 맞는 거다. 4번 맞고요. 5번. 개공이 거래계약서의 거래 내용을 거짓 기재한 거, 거짓 기재, 이중계약서 같은 말이죠. 다운계약서, 업계약서 둘 중 하나 거짓말이니까 거짓 기재, 이중계약서, 거짓 기재. 1년 1천, 그건 틀렸죠. 이중계약서는 이 들어갔지만 1년 1천은 없다. 개공, 임등치, 소공은 자격정지고. 이중계약서 2가 들어갔지만 1년 1천은 없는 거다.
계공에게는 임등치고 소공에게는 자격정지인 거고 1년 1천 틀린 거. 옳은 거 찾는 거 답은 4번. 법인인 계공이 서명 및 날인 확인설명서 거래계약서의 공통이에요. 1번 주된 사무소에서 대표자만 중개행위한 경우에 대표자만 서명 및 날인. 소공은 일을 안 했으면 안 하는 거예요. 2번 주된 사무소에서 소공만 중개행위했으면 소공하는 거고요. 소공 단독으로 하면 안 되니까 대표자가 함께 하는 거죠. 소공만 단독으로 돼 있으면 그건 위반인 거예요. 3번 분사무소에서 책임자만 중개행위했으면 책임자만 서명 및 날인. 소공은 하는 거 아니죠. 소공은 해당 중개행위 했을 때, 일을 했을 때만 하는 거니까 책임자만 일했으면 책임자만. 4번 분사무소에서 소공만 중개행위 했으면 소공 서명 및 날인 하는 거죠. 근데 단독으로 하면 안 되니까 책임자가 함께 하는 거죠. 소공과 책임자가 함께 서명 및 날인. 소공은 해당 중개행위 했을 때 함께 하는 거다. 주된 사무소는 대표자가 함께, 분사무소는 책임자가 함께. 오늘은 여기까지. 쏭쌤이 빠지다. 쏭빠. 21회 때 문제를 수정했어요. 공인중개사 법령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공인중개사 자격을 취득한 자는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공인중개사에 해당한다. 맞죠? 답은 1번. 공인중개사는 자격 취득한 자. 등록을 하건 등록을 하지 않건 자격 취득하면 공인중개사예요. 시험 붙고선 아무것도 안 해도 공인중개사로 돌아가시는 거야. 답은 1번. 2번 모든 계공은 중개업을 폐업한 후 다시 동일 종별로 개설 등록할 수 있다. 틀렸죠. 부칙상 계공 때문에. 부칙상 계공은 폐업 후 다시 부칙상 계공으로 못 돌아간다. 시험 붙어야 돼요. 그 다음에는. 그래서 부칙상 계공 폐업을 잘 안 하신다고. 폐업하면 다시 못 돌아가니까. 다시 하려면 시험 붙어야 돼서. 2번 틀렸고 3번 중개행위인지 여부는 계공이 진정으로 거래 당사자를 위해서 거래를 알선 중개하려는 의사를 갖고 있었냐. 그러니까 주관적 의사를 고려해서 결정된다. 틀렸죠. 객관적 판단, 주관적 의사는 고려하지 않는다. 우리는 판단 기준, 객관적 판단. 왜 그렇다고요? 객관식 시험이라고. 그래서 객관적 판단, 중개행위도 객관적 판단, 중개를 업으로 객관적 판단, 업무상 행위도 객관적 판단. 우리 객관식 시험이다. 3번도 틀렸고요. 4번 계공은 중개가 완성되기 전이라도 거래계약서를 작성, 교부할 의무가 있다. 틀렸죠. 거래계약서 작성은 중개 완성됐을 때만 작성하는 거예요. 중개 완성도 안 됐는데 미리 작성해놓고 거래계약서를 막 이렇게 숙성시키고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중개 완성됐을 때만 거래계약서를 작성하는 거다. 중개 완성 전에 작성을 해놓는다. 말도 안 되는 거고. 4번 틀렸고 5번 이 법은 부동산 중개업을 건전하게 육성하고 국민의 재산권 보호를 목적으로 한다. 틀렸죠. 국민 재산권 보호는 목적이 아니에요. 국민 경제 이바지 이렇게 되어 있지. 목적에서 키워드 4가지를 기억하셔야죠. 공인중개사 업무, 중개업, 국민 경제 이바지, 그리고 전문성 제고. 목적에서 이 키워드 4가지가 아니면 목적이 아닌 거다. 국민 재산권 보호, 좋은 말이지만 목적은 아닌 거다. 5번도 틀렸고 옳은 거 찾는 거 정답은 1번. 종별 변경을 정리해 볼게요. 공인중개사인 계공이 법인으로 바꾸고 그런 게 이제 종별 변경. 원칙은 신규 등록 신청서를 다시 제출해야 한다. 처음부터 다시 하는 거예요. 공인중개사인 계공이 법인으로 바꿀 때 처음부터 다시 하는 거. 예외, 등록증 재규부 신청. 예외가 한 가지밖에 없어요. 부칙상 계공이 시험 붙어서 공인중개사인 계공으로 바꾸고 and 동일 등록관청 관할구역 내에서 강남구에서 했으면 계속 강남구에서 이렇게 2가지를 모두 충족하면 등록증 재규부 신청. 예를 들어서 부칙상 계공이 공인중개사인 계공으로 바꿨는데 강남구에서 서초구로 갔어요. 그러면 다시 원칙으로 가는 거예요. 2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했을 때만 예외에
시험 문제는 최근에 3번 이게 나오네요. 원칙과 예외 모두 종전 등록증은 반납을 해야 돼요. 부칙상계공도 등록증 있잖아요. 반납을 하라고. 원칙이건 예외건 종별 변경 시 종전 등록증은 반납을 해야 된다. 오늘은 여기까지. 쏭쌤에 빠지다. 쏭빠! 20회 때 문제를 수정했어요. 거래계약서 작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중개행위를 한 소공은 거래계약서를 작성할 수 있고 이 경우 서명 및 날인은 개공만 하면 된다. 틀렸죠. 소공은 해당 중개행위 했을 때 개공과 함께 서명 및 날인. 개공은 무조건 하는 거고 소공은 해당 중개행위 했을 때 개공과 함께 하는 거고 소공이 중개행위 했으니까 개공과 함께 해야죠. 1번 틀렸고 2번 법인 분사무소에서 분사무소 소공에 의해서 중개가 완성된 경우 거래계약서에 법인 대표자가 서명 및 날인해야 한다. 틀렸죠. 분사무소에서는 책임자가 하는 거죠. 주된 사무소는 대표자. 따로따로 지금 분사무소니까 대표자가 하는 게 아니라 책임자가 하는 거죠. 2번 틀렸고 3번 거래계약서에는 중개부수 및 실비 금액과 산출 내역을 반드시 기재해야 한다. 틀렸죠. 중개보수는 거래계약서에 적는 게 아니라 확인설명서에 적는 거다. 확인설명서에 적는 건 확인설명서에만 적는 거예요. 거래계약서에 적는 게 아니고. 그래서 공법상 이용제한 거래규제, 상태 얘네들도 거래계약서에 적는 게 아니라 확인설명서에 적는 거다. 여러분이 실수 제일 많이 하는 게 중개보수란 말이에요. 중개보수 확인설명서에 적는 거다. 그러면 거래계약서에 적는 건 아닌 거고. 그래서 3번도 틀렸어요. 4번 개공이 거래계약서의 거래금액 등을 거짓으로 기재한 경우 이중계약서 거짓기재 같은 말이죠. 다운계약서 업계약서 쓴 거 그러면 임등치예요. 임등치는 업무정지 명할 수 있다. 맞는 거죠. 이중계약서 거짓기재 같은 말 이중계약서는 임등치 임등치는 업무정지 가능하다. 그래서 업무정지 명할 수 있다. 맞는 거예요. 답은 4번. 5번 거래계약서 서식은 이 법 시행규칙에서 정하고 있다. 표준서식 없다고. 거래계약서는 표준서식이 없다. 정답은 4번. 임의적 등록 취소는 두 가지가 맞는 표현이에요. 등록 취소할 수 있다. 맞고요. 업무정지 명할 수 있다. 맞고요. 임등치인데 등록 취소 하이한다. 그건 틀린 거죠. 임등치는 두 가지가 맞는 표현. 등록 취소할 수 있다. 업무정지 명할 수 있다. 절등치는 한 가지만 맞는 거예요. 등록 취소 하이한다. 업무정지도 한 가지만 맞는 거예요. 업무정지 명할 수 있다. 임등치만 두 가지가 맞는 표현. 대표적으로 구금지가 임등치죠. 구금지 등록 취소할 수 있다. 맞고요. 업무정지 명할 수 있다. 맞고요. 아까 이중계약서 거짓기재 임등치예요. 등록 취소할 수 있다. 맞고요. 업무정지 명할 수 있다. 맞고요. 임등치만 두 가지가 맞는 표현. 오늘은 여기까지. 쏭쌤에 빠지다. 쏭빠. 33회 때 문제를 수정했어요. 개공이 거래계약서 작성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개공은 공인중개사 법령에서 정하는 거래계약서 표준서식을 사용해야 한다. 틀렸죠. 거래계약서는 표준서식이 없다. 이제 이거는 알고 계시죠? 이것도 모르면 사람도 아니야. 거래계약서는 표준서식이 없다. 2번 계약이 조건이나 기한이 있는 경우에 그 조건 또는 기한은 거래계약서에 기재해야 하는 사항이다. 맞죠. 조건과 기한은 있을 때만 거래계약서에 적는 거고 부동산 거래 신고사항이 되는 거고 조건과 기한은 있을 때만. 그래서 2번이 맞고 정답은 2번. 3번 하나의 거래계약에 대해서 서로 다른 둘 이상의 거래계약서를 작성한 경우 1년 1천. 틀렸죠. 이중계약서는 2가 들어가 있지만 1년 1천은 아니다. 우리 이중등록, 이중소속, 이중사무소, 임시중개시설물 2만 들어가면 1년 1천. 그런데 이중계약서는 2가 들어가 있지만 1년 1천은 아니다. 개공 임등치, 소공 자격정지. 그래서 3번 틀린 거고요.
4번 중개인이란 소공이 거래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 그 소공이 거래계약서에 서명 및 날인해야 하며 개공은 서명 및 날인 의무가 없다. 틀렸죠. 개공은 중개 완성되면 무조건 하는 거예요. 소공은 해당 중개인이 했을 때 서명 및 날인, 개공은 중개 완성되면 무조건 하는 거다. 4번 틀렸고 5번 거래계약서가 공인전자무소센터에 보관된 경우에도 5년간 그 사본을 중개사무소에 보존해야 한다. 틀렸죠. 공인전자무소센터에 보관됐으면 사무소에 별도로 보존 안 해도 된다. 확인설명서, 거래계약서 두 가지는 보존 방식이 똑같아요. 원본, 사본 또는 전자문서 셋 중 한 가지를 보존하는 거고 공인전자무소센터에 보관됐으면 사무소에 따로 보존 안 해도 되고 확인설명서, 거래계약서 두 가지만 그래요. 보존 기간은 차이점. 확인설명서는 3년, 거래계약서는 5년. 보존 방식은 확인설명서, 거래계약서 똑같다. 옳은 거 찾는 거였고 정답은 2번. 거래계약서 필수적 기재사항, 부동산 거래신고사항 비교를 해볼게요. 인권서약, 물건 인도일 시 권리 이전 내용, 확인설명서, 교부일자, 그 밖의 약정 내용, 인권서약, 거래계약서에는 적는 거다. 부동산 거래 신고할 때 신고사항은 아닌 거고 거래계약서에 적는 걸로도 잘 나오고 신고사항이 아닌 걸로도 잘 나오고 인권서약, 물건 인도일 시 권리 이전 내용, 확인설명서, 교부일자, 그 밖의 약정 내용, 인권서약 네 가지는 거래계약서에는 적는 거다. 부동산 거래 신고사항은 아닌 거고 그리고 최근에 잘 나오는 거 확인설명서 기재사항, 공법상 이용제한 거래규제, 상태 이렇게 확인설명서에 적는 건 확인설명서에만 적는 거예요. 거래계약서에 적는 거 아니고 부동산 거래 신고사항도 아닌 거고 확인설명서에 적는 건 확인설명서에만 적는 거다. 시험에 나왔던 게 공법상 이용제한 거래규제, 상태 얘네들은 확인설명서에 적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확인설명서에만 적는 거다. 거래계약서에 적는 거 아니고 부동산 거래 신고사항도 아닌 거고 오늘은 여기까지. 송쌤에 빠지다. 송빠 27회 때 문제를 수정했어요. 개공이 거래계약서 작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등록관청은 거래계약서의 표준이 되는 서식을 정해서 그 사용을 권장할 수 있다. 틀렸죠. 등록관청이 아니라 국장. 국장이 거래계약서 표준 서식을 정해서 사용을 권장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다만 거래계약서는 표준 서식이 없는 거지. 국장이 거래계약서 표준 서식을 정해서 사용을 권장할 수 있다. 이렇게는 되어 있지만 표준 서식은 없다. 지금은 등록관청 때문에 틀린 거고 2번 작성된 거래계약서는 거래 당사자에게 교부하고 거래 당사자가 쌍방을 말하죠. 매도인, 매수인, 임대인, 임차인 그리고 5년간 보존하는 거죠. 3년 틀렸고 확인설명서가 3년, 거래계약서는 5년 보존 기간 차이점 보존 방식은 똑같았어요. 원본, 사본, 전자문서 셋 중 한 가지를 보존하고 공인전자문서센터에 보관됐으면 따로 보존 안 해도 되고 확인설명서, 거래계약서 보존 방식은 똑같다. 보존 기간이 차이점 거래계약서니까 3년이 아니라 5년 2번 틀렸고 3번 거래계약서를 보존기간 동안 보존하지 않은 경우 선입과 정지, 업무정지죠. 업무정지인데 등록 취소할 수 있다. 이건 틀린 거예요. 업무정지는 업무정지 명할 수 있다. 그것만 맞는 거예요. 임등치가 두 가지가 맞는 거죠. 임등치는 등록 취소할 수 있다. 업무정지 명할 수 있다. 그런데 업무정지는 업무정지만 가능한 거예요. 업무정지인데 등록 취소할 수 있다. 틀린 거라고. 3번 틀렸고 4번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교부일자는 거래계약서 기재사항이 아니다. 틀렸죠. 인권서약 거래계약서 기재사항이다. 물건 인도일 시 권리 이전 내용 확인설명서 교부일자 그 밖의 약정 내용 인권서약 거래계약서 기재사항 부동산 거래 신고사항이 아니었어요. 거래계약서에 적는 거고 4번 틀렸고 5번 분사무소 소공이 중개인이 한 경우 그 소공과 분사무소 책임자가 함께 서명 및 날인 맞죠? 소공은 해당 중개인이 했을 때 함께 하는 거고
주된 사무소는 대표자가 함께하고 분사무소는 책임자가 함께하고 개인 밑에 있는 소공은 그 개인인 개공이 함께하는 거고 소공은 함께하는 거다. 지금 분사무소니까 책임자가 함께하는 거. 5번 맞고 답은 5번. 표준서식을 비교를 해볼게요. 일반중개계약서 표준서식 있어요. 사용 의무는 없죠. 표준서식이 있기만 한 거다. 전속중개계약서 표준서식 있고 사용 의무도 있고 확인설명서 표준서식 있죠. 네 가지로 세분화돼서 주거용, 비주거용, 토지, 임목광업재단, 공장재단 네 가지로 세분화돼서 표준서식 있고 사용 의무도 있어요. 거래계약서는 표준서식 없죠. 사용 의무도 없는 거고. 일반중개계약서, 거래계약서 사용 의무가 없어요. 사용 의무가 없는 이 두 가지는 권장사항이에요. 국장이 표준서식 정해서 사용을 권장할 수 있다. 일반중개계약서, 거래계약서 공통점. 국장이 표준서식 정해서 사용을 권장할 수 있다. 차이점은 일반중개계약서는 표준서식이 있는 거고 거래계약서는 표준서식이 없는 거고. 차이점. 공통점은 둘 다 권장사항. 국장이 표준서식 정해서 사용을 권장할 수 있다. 오늘은 여기까지. 쏭쌤이 빠지다. 쏭빠.